챗GPT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은 금값이 3,200불과 3,300불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4월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관세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이제는 흡수가 되었고, 그런 관세 정책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미 연방 법원의 어떤 판결도 금값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올해 금값이 과연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주물금과 골드바 두 개 중에 어떤 회사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지 챗GPT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금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2025년도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 정책은 금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연방법원입니다. 5월 29일 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금값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항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발표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변동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관세 정책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서 금값이 상승할 것이고, 이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다시 금값은 조금 하락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올해 금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3,700불까지 간다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700불 선이면 아마 국내 금값은 환율의 변동폭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 70만원 선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값이 상승하는 요인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지정학적인 긴장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금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요.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무효화 판결로 금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러한 조정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크게 변동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는 2025년 금값이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경제적, 지정학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물금과 골드바 중에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에 유리한가요? 챗GPT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금과 골드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물금의 장점은 소액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주물금의 단점은 환금 시 손실을 볼 수 있다. 되팔 때 공인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발생 가능하고, 정확한 순도 확인이 어렵다. 일부 상점은 99.9%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 다음 골드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바의 장점은 투자의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정확한 순도가 보장된다. 골드바의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99.99%의 순도가 보증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유리하다. 실질적인 금시세 상승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바의 단점으로는 아마 제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 브랜드 골드바의 경우에 부가세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입 시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물론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이 거래가 가능한데, 유명한 LS 골드바, 조폐공사 골드바, 그리고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는 매입 시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장기 투자에 유리한 쪽은 골드바가 장기적 투자에 더 유리합니다. 첫 번째, 유통과 환금성이 우위가 있다. 시리얼 넘버와 정제 인증에 있어서 나중에 되팔 때 신뢰도가 높고 할인 없이 제값을 받기가 쉽다. 그리고 보관과 감정의 편의성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제작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 시에도 유리하고,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입니다. 유명 정제사의 골드바는 수요가 높아 안정적인 자산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장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골드바가 조금 더 낫고, 소액과 실생활 활용이 목적이라면 주물금이 좋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금과 은 중에 투자에 더 용이한 것은 무엇인가요? 금과 은에 대한 핵심적인 비교입니다. 금은 가격 변동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시장 규모는 금이 훨씬 더 크죠. 중앙은행과 ETF 수요가 많고, 은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산업적인 비중으로는 은이 월등히 많이 높습니다. 은은 태양광, AI, 의료,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에 더 용이한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금이 더 용이합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이 낮고 가격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다. 아무래도 은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 금보다는 은이 보관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다. 은에 투자하면 좋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성장형 투자자, 변동성이 크지만 급등 시에 수익률도 높다. 산업 수요 증가를 기대한다. 앞으로 이러한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투자가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은 안정자산이고요. 은은 공격자산입니다. 경기 회복과 기술 성장 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금은 70%, 은은 30% 혹은 금과 은을 함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안정성과 환금성, 그리고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은 금이 높고, 성장성, 그리고 고수익을 기대하신다면 은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바 투자 시에 브랜드 골드바와 비브랜드 골드바가 존재하나요? 국내에서는 한국금거래소 KRX 골드바,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도 브랜드 골드바로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랜드 골드바라고 하는 것은 민간 소규모 정제소 또는 개인이 제작한 금괴를 비브랜드 골드바라고 하는데, 브랜드 골드바는 시리얼 넘버도 있고 신뢰도도 매우 높고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 재판매 시 평가 부분도 제값받기가 쉽고, 비브랜드 골드바는 할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프리미엄은 낮거나 없다. 결론적으로는 브랜드 골드바가 투자에 더 유리하다. 이유는 환금 시에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제가 인증이 된 제품입니다. LS 골드바, 조폐공사 골드바,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정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시리얼 번호, 정제사 로고, 그리고 정제도, LBMA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LBMA 인증사가 LS-M&M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챗GPT도 장기적으로 골드바를 투자할 경우에는 비브랜드보다는 브랜드 골드바가 투자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챗GPT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금남일의 골드인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금 투자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 그리고 정확한 팩트 위주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